되면 구속이 실효가 됩니다. 해가지고 1번 피고인의 경우 해가지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구속을 취소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구속을 취소하는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겠죠, 그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구속을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속 효과가 어떻게 요? 상실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속 사유가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오타네. 뭐가 빠져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구속 취소 사유겠죠. 언제 구속을 취소하느냐? 1. 구속 사유가 없었던 때는 취소랍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것 같아서 구속을 시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구속을 뭐 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겠죠. 2번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도 구속을 취소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보시면 절차에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법원이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효과, 구속영장 효과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구속의 당연실효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취소는 법원이나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구속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한다고 해야 구속의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구속 취소인데 반해서 당연실효라는 것은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구속의 효과가 없어지는 건데 1.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실효가 됩니다. 풀어줘야 되겠죠. 2. 구속영장의 실효. 아까 했던 것처럼 무죄 판결 받거나 또는 뭐 면제 판결 또는 형의 승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고요. 3. 사형이나 또는 자유형의 확정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실효가 된다는 건 아까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4절 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공부하실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압수를 하고 수색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절차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뭐가 됐냐면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위반은 수집된 증거로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앞부분에서는 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절차가. 그다음 우리가 나중에 증거 부분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서는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물론 시험 문제는 뭐죠?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최근에는 범죄자이긴 한데 절차가 잘못돼서 또는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뭐 시험 문제 한 30-40%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죠? 요 뒷부분을 하기 위한 뭐죠? 예비적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뒤에 증거와 관련돼서 결합돼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 대물적 강제 처분해가지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증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강제 처분인 요건이 나옵니다. 1. 범죄 혐의가 물론 어떻게요? 있어야 되고요. 2번 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가 아무리 입증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건을 뭐 하면 안 돼요? 압수하고 수색하면 안 되겠죠. 그죠? 범죄자 집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야한 사진들이 잔뜩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가져야지. 이런 건 뭐죠? 압수수색할 수가 없고요. 필요해야 되고. 3번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압수하거나 수색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뭐 강제로 뭐 음주 측정을 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수사 경찰관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1. 압수의 의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뭐죠?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뺏는 거죠. 뺏는 거. 그 다음에 종류가 뭐죠? 세 가지가 있어요. 압류, 영치, 그 다음에 제출 명령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압류는 뭐죠? 강제로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영치는 받아둔 것을 뭐랄까 이런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그죠? 칼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칼을 강제로 뺏는 건 뭐예요? 압류죠. 뺏은 물건을 보관시키는 건 뭐예요? 영치예요. 그죠? 근데 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깜빡 잊고 못 뺏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칼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제출 명령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색. 뭐 말 그대로 뭐죠? 주거나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 우리가 뭐죠? 수색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압수영장, 수색영장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압수,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색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된다면 바로 또 뭐 또 해야 돼요? 압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장으로 발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압수수색의 목적물 해가지고 1. 압수의 목적물 해가지고 뭘 압수하느냐.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물, 몰수물을 압수하는데 원칙 해가지고 앞부분입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하려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압수하는 거냐면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압수할 수는 없고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증거물이고 몰수물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장 매체 등의 뭐죠? 압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잔뜩 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에 뉴스 보니까 막 하드만 띄어가지고 한 박스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장 매체 컴퓨팅 디스크를 뭐 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가 있다는 의미고요. 3번 압수의 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은 다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압수가 제한될 수가 있어요. 첫째, 우체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점을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최신 관서 우리 말하는 우체국에다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가 있는데 단 어떤 제한이 있냐면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체국을 가가지고요. 우체물을 뭐 하려고요?
압수하려고 얘기죠. 가능하단 말이죠. 다만 그것을 압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발신인이나 또는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뭘 해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거죠. 2번 군사상의 비밀.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또 그에 있는 물건을 압수하려고 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면 압수할 수도 없고 수색할 수도 없습니다. 3번 공무상의 비밀 해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속 공무원 또는 당의 감독관, 감독 강공소의 승낙 없이는 뭐죠? 압수하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국가 관공서도 압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 관공서나 소속 공문서에 뭐죠?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국세청장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관공서, 공문서를 먼저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업무상의 비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변호사, 변호사 쭉 나오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뭐죠? 중요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태지하고 이지하고 뭐 이혼 소송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수행했던 뭐죠? 변호사 사무실을 검사가 뭐 하려고 해요? 압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막 뒤져가지고 검사가 나와가지고 까발려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죠? 물론 연합위 기자는 신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소지 또는 보관으로 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좀 보는데요. 두 번째 판례 그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수사기관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 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파일을 다른 정장 매체로 뭐죠? 복사를 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교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온 것까지는 적법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들고 나온 그 하드디스크에 나와 있는 정보를 뭐 했어요? 복사해가지고, 그죠? 자신의 뭐죠?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을 했다. 이것이 위법한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저장 매체를 압수하는 거 영장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압수한 저장 매체를 자신의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뭐하는 것도요? 복사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색의 목적물이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압수수색의 절차가 나와 있죠. 1번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및 발부입니다. 1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려면 누가 청구합니까? 동그랗게 1번이죠. 검사가 청구하고요. 어디에다 청구합니까?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항과 3항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법원의 압수수색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재판장에 왔는데 지금 피고가 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피고 몸속에 범죄 증거를 숨기고 한테, 그죠? 그러면 재판장은 뭐죠? 명령으로 그 사람이 신체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색할 수가 있겠죠. 무슨 이해하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판정 내에서 신체 등을 수색하고자 할 때는 굳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영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법원이라 하더라도 공판정 외에서 수색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도 뭘 해야 돼요?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 다시 한번요. 피해자가 왔는데 이 사람의 옷이 증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판정 내에서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뒤질 수도 있고,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 없이도 그 옷을 뭐 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사 과정 중에, 재판 과정 중에서 이놈의 집에 뭐죠? 증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법원에서 그 사람의 집을 수색하거나 압수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뭐 며칠이죠? 아무튼 2월 5일까지 해라라고 뭐죠? 기한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수사기관들이 그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월 30날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근데 너 화장실은 뒤져봤어? 아우, 내가 화장실은 깜빡이도 안 본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요 기간 내라면 다시 들어가서 또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읽어볼게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속이기란 말은 뭐죠?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몇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는 의미가 되고, 아무리 그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는 없어요? 압수수색할 수는 없고요. 또다시 압수수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또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화장실은, 아유, 깜빡이 화장실을 안 봤는데,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법원에다가 뭐죠? 화장실 한번 뒤져보고 있습니다. 라고 영장을 신청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번거롭죠. 그죠? 그죠? 번거로워. 그죠?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범죄자를 뭐죠? 잡아야 되는 거고, 얘기죠. 잡아야 되는 거. 다만 그것이 범죄자든 일반이든 개인의 기본권이 뭐 되면 안 돼요?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뭐예요? 경계인 거죠. 그죠? 경계. 그래서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인권보호에서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우측 두 번째 줄입니다. 중간에.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면 물론 변론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몰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뭐죠? 이미 유효기한이 뭐 된 거죠? 경과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더 이상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몰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일단 압수수색 자체가 뭐죠? 잘못됐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기났으니까. 다만 몰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물건을 몰수했다면 몰수 자체가 뭐는요? 무효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 범죄자의 뭘 가질까요? 집에 들어가서 그 인간이 사람을 죽인 데 쓴 칼을
칼을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몰수 물품이 뭐인 거예요? 칼인 거죠.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기간 지나가지 이미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칼을 어떻게 해요? 뺏어온 거죠. 이랬을 때 칼을 다시 돌려줘야 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칼이니까 좀 이상한가? 다른 걸 할게요. 칼이니까 좀 위험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다시 할게요. 칼이 아니라 컴퓨터 디스크를 할 거예요. 컴퓨터 하드를 뭐죠? 몰수하기로 뭐죠? 기재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컴퓨터 하드를 가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장이 실효된 상태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드를 먼저 들고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상대방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까 컴퓨터 하드를 먼저 돌려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압수수색 자체가 뭐예요? 위법하고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요 몰수한 것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요 몰수한 물건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 가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몰수한 것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이 몰수한 물건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죠? 나중에 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판례 나왔죠, 그죠? 자, 읽어볼게요.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물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해가지고 속이란 말은 뭐죠? 현존하는 물건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죠? 큰 의미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에 나오는데 1. 집행기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뭐죠? 집행합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뭐죠? 사법경찰관리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영장을 들고 경찰관들을 뭐하고 돼요? 대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고 누가요? 경찰관들이 직접 집행하게 되고요. 물론 만약에 법원이 압수를 하려고 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뭐 할죠? 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장의 집행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제시는 사전에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요. 사후에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 전에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영장은 사전에 보여주되 긴급하면 뭐죠? 사후에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왜 이놈이 도망가니까. 근데 압수나 수색 물건은 뭐 하잖아요? 도망가지를 않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사전에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사후에 제시하는 제도는 뭐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인 경우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발부받아서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을병정 세 사람에 대해서 압수하고 수색하려고 해요. 모아가 자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자 영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제시를 해줘야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란 말입니다. 넘겨보시면 당사자, 책임자 등의 참여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요. 검사 물론 참여할 수 있고요. 피고인도 피의자도 변호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장소와 일시를 이들에게 뭐죠? 통지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비밀에 뭐 밤새 몰래 이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의 뭐죠?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2번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가 반드시 뭐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여자인 경우에 수색하는 경우에 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뒤지게 되면 뭐죠? 성추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남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는 성년의 남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왜 없느냐?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 경찰을 수색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남녀 차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성부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보면은 막 요새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연령 간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들 상대로 뭐죠? 뭐 이렇게 욕하는 댓글 많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뭐죠? 젊은 친구들 무시하는 댓글도 많고 그것도 많아요. 또 놀라운 거는 남자 여자 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일기예보 좀 보려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일기예보 나오는 뉴스 밑에는 다 뭐예요? 남자 여자 싸움이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래가지고 뭐죠 한국 남자를 뭐라 하더라. 아무튼 이상해 그러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남녀 평등인가요? 우리나라는요.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제도적으로는 나름 꽤 남녀 평등이에요. 근데 의식은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의식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분들한테 군대 가라 그러면 난리 나죠. 그죠? 이런 그 자tin 거나 그죠? 근데 남녀 평등인데 군대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작년인가 그 남자만 군대 가는 문제가 위헌이냐? 그죠?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여자도 가야지 해가지고 어떤 찌질한 남성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판결이 나왔는데 놀랍죠, 그죠? 이런 거 재밌죠, 그죠? 근데 이제 놀라운 판결이 나왔는데 이 헌법재판관이 9분이니까 최소한 6명이어야 위헌이잖아요, 그죠? 근데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6명은 안 됐고요. 3분이나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 재판관 분들은 60 다 되신 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땅들이잖아요. 그죠? 노땅들의 9명 중에 3명도 뭐죠?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더더군다나 어떤 게 있냐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물론 합헌이라고 판결하는데 손을 등이나 하셨는데 그분의 판결문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분이 어떻게 써놨냐면 남자만 군대를 간다. 물론 합헌이다. 그죠? 다만 여자가 군대를 안 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 양반이 판결하셨더라고요. 여성 재판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살인을 뭐 총으로 훈련하는 거 그렇다 그렇지만 여자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그것과 부합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뭐가요?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남자만 군대 가는 대신 여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 여자 재판관이 판결하셨더라고요. 놀랍적이죠, 그죠? 놀랍적이죠. 그 공익근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남자분들? 계세요? 아니 없어, 그죠? 할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근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고 대신 여자분들이 조금 참여해 주시면 돼. 다시 말하면 여자분들이 길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이 한 6개월 정도만 공익근무하는 일을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해주시면은 남자분들의 복무기간이 반으로 줄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익근무 가야 될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게 돼요? 현역으로 가게 되고요. 현역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뭐가 많아져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한 6개월 정도만 좀 거둬주면은 남자들의 복무 기간이 지금 몇 개월이죠? 20개월이요? 21개월? 그럼 한 10개월 정도로 준대요. 통계를 해보니까.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10개월 가라면 갈만하죠. 그죠? 우리는 3년이었어요. 3년. 36개월. 저는 혜택이 있어가지고 32개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왜 그 사진 멀쩡해가지고 왜 그 남자들이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지하철역에 어수선해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 다 뭐예요? 군대 가고 그 대신 여자분들이 뭐죠? 한 5, 6개월씩만 그 일을 어떻게 같이 거들어주면 그만큼 남자들의 뭐죠? 복무 기간이 뭐죠? 줄게 되고 아들 군대 가는 건 뭐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1년도 안 되니까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죠. 뭐가 더 얘기 나왔죠? 아무튼 남녀 평등 사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셨나 보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 그러니까 지금 뭐죠? 여성 국무총리가 한 명도 없었죠. 여성 대통령은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은 뭐죠? 투표로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표로 뽑는 게 아닌 상태에서 현재로 실질적으로 가장 최고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자가 뭐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성의 대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죠? 그런 지위까지도 오르지 않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남자를 동의하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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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뭐네요, 그죠? 제가 흥분해서 왜 여성만,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아까 나왔던 겁니다.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그 참여 것을 뭐죠?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야간 집행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야간,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출절 일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장에 야간에 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면 야간 집행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집행할 수는 없다. 다만 영장에 특별히 야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있다면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5번 수색증명서 압수 목록의 교부. 특별한 건 없죠.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다면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뭘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됩니다. 8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언제 작성하고 언제 교부하느냐? 맨 앞에 나왔죠? 압수 직후죠. 다시 말하면 압수를 하면 바로 직후에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뭐 해야 돼요? 교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데 판례규는 뭐냐면 5개월이 지나서 교부했어요. 이건 뭐예요? 직후가 아니라 뭐죠?
위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직후 바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번 압수조서 작성해가지고 압수족서를 작성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밑에 있죠. 압수조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내. 다시 말하면 뭘 교부하는 겁니까? 수색증명서와 압수 목록만 교부하는 겁니다. 뭐는 교부하지 않아요? 압수조서는 교부하지 않아요. 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잘 틀려요. 그죠? 다시 한번요. 지금 압수가 끝난 후에 뭘 교부합니까? 수색증명서하고 압수 목록을 뭐 하는 거예요? 교부하는 거예요. 압수조서는 뭐만 하면 돼요? 작성만 하면 되고요. 이것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교부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바쁘게 껴를 읽다 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 가지고 압수영장이 발부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느냐, 어쩌고저쩌고 결국 뭐예요? 불복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기관의 처분의 유효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 것이 아닌 한 이는 독립한 상고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압수물의 처분이 나와요. 1. 자청 보관의 원칙. 자자가 뭐겠습니까? 스스로 자자죠. 다시 말하면 압수수색한 기관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돼요. 따라서 수사기관 자신의 청사에 운반하여 뭐 하는 것이요?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위탁 보관이 나옵니다. 일단 1번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운반 또는 보관이 뭐죠? 불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쉬울까요? 강아지를 데릴까요? 그죠? 강아지. 지금 압수한 물건이 뭐냐면 개예요. 그죠? 개. 근데 이 개를 경찰서에 데리고 왔어요. 뭐 이건 뭐죠? 지서대고 난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보관하기가 어떻게요? 어려우니까 타인에게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보관시킬 수가 있고요. 2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위탁 보관은 압수사들의 공포보다는 이런 단순한 임치 계약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임치라는 말이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 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먼저 임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를 압수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관련자에게 먼저 이 개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권력 자격이 아니라 일종의 뭐죠? 물건 보관 계약, 임치 계약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3번 대가 보관에서 환가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환가라는 말은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수한 물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패하거나 뭐 이런 물건이라면 그것을 뭘로 바꿔서요? 돈으로 바꿔서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뭘 돈으로 바꿔서 보관하느냐? 몰수하여야 할 압수할 물건이 파손 또는 부패함 연료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개는 안 되겠죠, 그죠? 개는 그죠? 개는 군수대로 파나요?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해야 할 압수물이 됩니다. 만약에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물건, 몰수할 물건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어요? 대가로 보관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C번, D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압수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함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함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국가가 뺏을 거면은 돈으로 바꿔서 보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함부 돌려줘야 될 물건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함부로 바꿔서 뭐 하면 안 돼요? 보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돌려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소재를 알 수 못한다면 그때는 매각해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압수물에 대한 뭐가요? 폐기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위험 발생이 염려가 있는 압수물, 뭐 폭발물, 그죠? 오염된 어패류, 육류, 뭐 병원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2번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마약 같은 거 얘기죠. 마약 같은 거. 그죠? 마약 같은 거는 뭐죠? 폐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뭐 유사 석유 제품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3번 압수물의 환부, 돌려주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뭐죠? 환부인데 이 환부의 유형과 대상에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볼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압수물의 환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